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10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10월 중순이면 항상 이맘때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이 연말 랠리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어닝 시즌이 상당히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월스파도 113회 차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중순에 있을 이제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도 보면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그리고 이제 10월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상당히 강한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 둘씩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지난 3분기의 퍼포먼스가 과연 얼마만큼 나왔는지의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있어서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와 관련한 데이터들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대체로 항상 어닝 시즌 초반에 주요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화요일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시티 등이 발표가 되고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워렌 버핏 때문에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지난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니까 2달 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판 금액이 대략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하시죠? 2분기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이 2,770억 달러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매도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 수치가 2,870억 달러 이상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시즌, 어닝 시즌에 제가 또 하나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역대 최대이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오펙이나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뭐냐면 여기도 25bp가 될 거냐 아니면 50bp가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CB 내의 수신금리 기준으로 보면 현재 3.5%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25가 되느냐 3이 되느냐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자, S&P 500 지수가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9월 말에 들어와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10월 들어서 다시금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몇 번이나 신고가를 냈느냐? 44번입니다. 와, 44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022년 이 이후에 보면 21년, 2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1929년 이후에도 보면 그래도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고가 랠리 또는 신고가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직 올해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가장 이제 큰 게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또 하나 빅컷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다가 AI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대감이 전체적으로는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비교해 보면 전 세계 지수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수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수가 8% 정도 상승을 한 데 반해서 미국 증시는 거의 주요 지수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10월 초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 즉 9월 고용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시장에서는 한 15에서 16만 건 정도 비농업 취업자 수가 증가할 걸로 봤는데 이게 25만 건을 훌쩍 넘었고요. 8월과 7월 데이터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거기에 실업률이 8월 달에 4.3%, 7월에 4.3, 8월에 4.2, 그리고 9월에 4.1%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거 좀 더 뜯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뜯어봐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ISM 서비스 PMI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계절성을 꽤 강하게 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민간단보다는 정부단에서의 고용 증가가 꽤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9월 같은 경우가 회계연도 마지막 기간입니다. 회계연도 마지막 기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대선이라고 하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헤드라인 수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뭐였냐면 미국 경기 괜찮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고용 데이터가 발표된 10월 첫째 주간에 미 국채 2년물이 무려 36bp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22년 6월, 그러니까 22년 3월부터 연준이 본격적으로 뭐랬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 3월 달에는 25bp 인상을 했지만 그 다음 5월, 6월 이렇게 가면서 빅컷 계속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을 꽤 높게 가져가는 흐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간 단위로 41bp 올라갔는데 이번은 36bp니까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이번 주에도 지금 9bp나 올라가고 있어서 2주 기준으로 보면 대략 45bp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B컷 연내에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용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 B컷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경제 성장도 꽤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3분기 추정치가 3.2%까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소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나머지 뭐 수출이라든지 또는 민간단에서의 투자,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소비와 관련한 부분은 연체 이 시리즈 중에 2.5%에서 현재 2.2%포인트로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소매 판매 데이터를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나 이런 사이클 자체가 좀 후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결국에 이 두 개를 이제 무게중심을 갖고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 쪽에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44번째 신고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될지는 퀘션이긴 합니다. 물음표이긴 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연말 향후 12개월 내 S&P 500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하우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 대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여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9월 10일 날 있었던 토론에서 그 이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 격차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그러니까 뭐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렇게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 지난 주말에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이었나요? 그때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피격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다시금 지역 유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왔으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참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은 또는 유권자들은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항상 미국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경합주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지금 이 경합주가 총 7개 정도가 있거든요. 7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데가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격주마다 계속해서 이 펜실베이니아 지역을 가서 유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초박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2020년 대비했을 때 현재 지지율로만 놓고 봐서 이 2020년 대비 이 오차 범위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는 지역이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조지아 한 곳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쪽에서 한 곳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다 격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최근에 보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들, 공약들을 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미국의 2023-24 회계연도가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24-25년 회계연도가 시작 중에 있는데 결국에 이제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정부가 돈을 효율적, 즉 재정을 효율적으로 썼느냐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 봐야 될 게 지금 각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또는 카말라 해리스와 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재정 또는 공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결론적으로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지금 세입이나 세출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입, 즉 정부가 벌어들일 수입이고요. 여기는 세출입니다. 정부가 지출할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뭐 지출 규모만 보면 당연히 지금 트럼프가 막대하게 이제 많은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로 각 기관별로 이제 추정해 본 결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3조 6천억 달러에서 6조 6천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서 이제 10월로 오면서 미국의 회계연도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새로운 회계연도 들어오자마자 단 며칠 사이에 미국 양반정부의 부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늘어서 10월 초 기준으로 보면 35조 7천억 달러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주황색이 부채 한도고 이 한도가 지금 31조 4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23년 6월입니다. 1년 3개월 전이에요. 1년 3개월 전에 31조 4천억 달러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요게 4조 3천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아주 가파른 속도로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계연도 2024년에 재정 적자가 거의 뭐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과거에 핌코라고 하는 글로벌 채권 전문 운영기관인 그 공동 창업자인 빌 그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간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시가 이전만큼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얘기했는데 그 부정 요인 중에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도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JP 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은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채 2년물의 간의 수익률을 스프레드입니다.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인데 과거에도 보면 이 수익률 스프레드가 크리티컬하게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서 다시금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항상 뭔가 시장에는 크리티컬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음영 구간이 되어 있는 게 과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경기 침체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최근 상황에서는 미 국채 상당히 지금 5%이고 다시금 이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대략 한 3.5%까지 빠졌다가 이게 지금 4%를 다시 회복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다시금 어떻게 되고 있죠? 스프레드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이런 패턴이 그대로 좀
간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유의해야 할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확인하는 정도이니까요. 너무 겁은 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에는 긍정과 부정이 계속해서 상충되는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이 좀 더 무게를 두고 반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뭐 JP모건이라든지 이제 웰스파고라든지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3분기 이익 추정치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추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말부터 3분기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변화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주당 순이익에 대한 추이가 쭉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말인 즉슨 기업들이 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내용으로도 저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을 했다가 지금 다시금 이제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한 4.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 4.6%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가 주당 순이익이 거의 한 10%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가 10% 정도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기 단으로 보면 기대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테슬라가 16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일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24일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마지막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로 가게 되면 이때는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즈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11월 중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말까지니까 여기에는 첫 3주만 나와 있지만 10월 말까지 대략 앞으로 한 4주 정도가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S&P 500 기업들의 약 70% 정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실적 시즌에 여러분께 유심히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 매크로에 대한 그러니까 거시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계속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를 하고 다시금 인하 사이클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경제의 순풍의 역할, 경제가 다시금 잘 갈 수 있도록 그 순풍의 돛 또는 닷을 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인 거죠.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9월 고용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분명히 충격을 줬다. 이거는 한편에서는 긍정의 충격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의 충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정의 충격 내에서 보면 시장이 원래 연내에는 한 번 정도 더 B컷 인하를 기대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쇼크라고 보면 되겠죠. B컷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번 달 들어서 45bp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4%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점진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나 또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다시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나 그런 확신이 커져가는지도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0여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 간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가 되든 또는 트럼프가 되든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다음 차기 정부는 이 디레버리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3개월 전 대비했을 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낮아진 눈높이를 얼마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메워주는지, 채워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0월 말까지 S&P 500 기업들의 약 70% 정도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에 따라서
주가나 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이 아침과 저녁 간의 기온차가 엄청 큽니다. 네, 일교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도 더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